자,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볼게요. 피셋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기를 잘못 보지 않는 한은 정답을 다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셋 풀이 영상은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냐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 자료 해석이죠. 자료 보고 옳은 거 찾는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 이런 겁니다. 피셈 문제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자료 해석의 보기의 종류는 딱 6개입니다. 수치 확인, 그냥 숫자 딱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소 비교, 뭐 순위 비교 이런 거 이제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거, 뭐 2개나 3개를, 그 다음에 추세 추이, 상승하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 또는 보합이다. 그리고 최대 최소, 뭐 몇 년도에 최대는 A다, B다. AD 중에서 최대는 뭐 AD 중에서 A 중에서 최대는 뭐 2018년도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단순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해서 보기를 골라내는 경우, 그리고 복합 연산은 뭐 2번이나 3번을 연산해야지 하나의 보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퍼센테이지 구하는 거, 비율을 구해야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 이렇게 7가지 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은 요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뭐 하나 보기 확인하는데 적게는 5초, 10초, 많아도 막 15초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이 5번째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복합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퍼센테이지를 구해야 되면 이건 일이 커집니다. 보기 하나,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고 보기 하나를 구하는데 시간 자체가 뭐 1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셋 자료 해석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패스입니다. 패스. 요런 보기가 나왔다. 연산을 해야 되거나 복합 연산을 해야 되거나 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를 하고 다른 보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 계산을 해야 되면 그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딱 보고 이건 추세 추이구나, 대소비구나 이렇게 딱 느껴질 때까지는 이렇게 표기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최대 최소, 그 다음에 2번이 순위 비교, 3번이 대소비교, 4번이 추세 추이인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잘 보시면은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정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꼭 이제 염려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3, 4번을 확인하러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3, 4번을 확인하면 적어도 2, 30초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풀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뒤에 건 확인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풀면 안 될 보기를 안 건드리는 것과 정답을 찾고 나머지 보기를 안 건드리는 거, 요거 2가지만 해주셔도요 풀이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시간이 막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지금 2번 보시면은 인구 100만 명당 개발 인력의 숫자가 많은 국가 순으로 첨단 기술의 수출액도 많다. 요거 위에 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순위가 보면은 이게 1이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D가 1입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하나의 예만 있어도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면요. AD 국가의 총 연구개발 인력 수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 국가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일단 식을 봐야죠. 이건 지금 보면은, 자, 뭐뭐 당이죠. 뭐뭐 당.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A 단위당 뭐뭐의 수.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경우, 자, 요걸 갖다가 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뭐뭐당 연구 개발의 인력의 수는, 자, 지금 보시면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을 여기다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죠. 인구. 총 인구 같은 경우 요 앞에 있는 거, 단위 앞에 있는 거는 분모로 갑니다. 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인력의 수죠. 연구개발 인력의 수 같은 거, 당 뒤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만약에 A 1000명당 B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뒤에 거, 당 뒤에 게 앞으로 오고요. 그
그 다음에 곱하기 1000명이니까 여기다가 1000명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A가 요렇게 오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자에는 총 연구개발 인력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총 인구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수 중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구개발 인력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연구개발의 인력수 요거 값은 분자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수가 늘면 인구 감소고 수치가 감소하면 인구 증가한 거죠. 그래서 A, 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지금 A, B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이 조사 기간 중이니까 이 처음과 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을 딱 보면은 얘는 A 같은 경우에 감소했죠, 맞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감소했어요. 그럼 감소했다라는 건 뭐죠? 인구가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늘었죠? C는 늘었고요. D도 늘었어요. 요게 늘었다는 소리는 뭐죠? 연구개발 인력은 그대로인데 늘었다라는 거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 것까지 맞죠? 인구가 감소한 거는 수치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늘어난 거는 C, D가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3번 진짜 중요해요. 3번 별표. 왜냐하면 자, 요거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첨단 기술의 수출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이걸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연도가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면 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예요. 전년도 대비. 지금 보시면은 전년 대비. 그러면 요거 대비 요거의 비율이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분수로 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제가 분수로 왜 정리를 했느냐? 요게 딱 대소 비교하기 좋은 거예요. 분수 대소 비교. 계산 없이.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를 막 계산하고 그러시는데 퍼센테이지를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걸 잘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높은 걸 고르는 거니까 가분수인 게 있고 가분수가 아닌 게 있죠. 맞죠? 그러면 가분수가 아닌 거 얘 둘은 생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분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분수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요렇게요. 요 두 개 우리는 BD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분수로 고쳐보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어느 게 크죠? 얘는 9밖에 안 돼요. 얘는 9밖에 안 되고 얘는 44나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요렇게만 해봐도 계산 안 해도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뭐 가분수법, 여집합법, 용병법 이런 거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분수 빨리 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 이렇게 분수 대소 비교를 사용하는 거죠.